안마의자에 낀 2살 아이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에 트램 설치가 재추진됩니다. 청주시가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테마파크를 표방했던 충주 라이트월드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충주시가 허가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충북에서도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산업체 미세먼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안마의자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아이들 있는 집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청주에서 잠시 엄마의 눈을 벗어난 사이에 안마의자에 낀 2살 남자아이가 중태에 빠진 건데요. 안마의자 보급에 따라 관련 사고도 해마다 2배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만 2살 된 남자아이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낀 채로 발견됐습니다. 신고 5분 만에 119에 의해 구조될 당시 목 부위 등을 눌린 아이는 호흡과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호흡은 되찾았지만 아직 의식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엄마의 눈을 잠시 벗어난 사이 아이가 안마의자에 올라갔다 벌어진 일입니다. 저희가 구급대가 도착해서 재차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랑 호흡 맥박이 없어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후에 병원으로 이송한 건입니다. 기종에 따라 30kPa 이상의 공기압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안마의자에 끼어 지난달에도 2살 아이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올 들어 10살 미만 아동만 14명이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정용 안마의자 보급이 늘면서 10살 미만 아동의 사고는 지난 2015년 1명에서 가파르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어디든 기어올라 호기심에 이것저것 눌러보는 아이들의 행동이 대부분 사고의 시작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안마의자에 이제 올라가서 리모컨을 누르면서 작동된 사례들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안마의자 사고도 2015년 3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3년 만에 3.5배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해 전체 집계치를 이미 크게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국내 유일의 비테마파크를 표방하며 등장한 충주 라이트월드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충주시가 오는 31일자로 허가 취소를 확정한 건데요. 라이트월드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한 충주시의 허가 취소 예고는 한 달 만에 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1일 허가 취소를 예고한 이후 업체 청문 절차를 거쳤지만 취소를 번복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며 사용 수익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사용료 체납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불법 전대행위, 그리고 파손 시설물의 미복구 등이 취소 사유입니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오는 31일 이후부터 영업 종료와 함께 사용 중인 세계 무술공원을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원상 복구 및 철거 이행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행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는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트월드 측은 법적 대응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 임대료도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이를 바로잡는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협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슈퍼 크리스마스 진행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충주 지역사회를 들끓게 했던 충주 라이트월드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오점을 남긴 채 이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받아온 충주 신명학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교사의 내부 고발 이후 이루어진 도교육청 특정 감사 때 이사회 회의록과 예결산 현황 등 일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명학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낙마 위기에 처한 하유정 충청북도 의원이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 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하 의원은 지역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총량관리제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데요. 충북은 이런 수도권 규제로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충북의 6개 시군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돼 산업체 미세먼지 관리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은 지금까지는 배출 허용 기준 농도를 넘었을 때만 단속돼 규제를 받았습니다. 농도만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면 아무리 많은 양을 배출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규제 방식이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관리 권역이 비수도권으로도 확대돼 내년 4월부터는 산업단지와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도내 6개 시군에도 적용됩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중 하나라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인데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시설 투자에 돈이 들고 지자체는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산업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 차원에서 이 어떤 두 가지 이해관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선행되어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전체 총량도 정해지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난 봄 12일이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졌던 충북이 다시 미세먼지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북 지역에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오늘 낮 한때 남부와 북부권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주시가 도심에 트램 설치를 재시도합니다. 민선 7기의 정부 승인을 목표로 직원 대상 특강도 하고 토론회, 또 공청회도 준비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는데요. 당장 용역 예산을 따기 위해 청주시 의회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해 전용 선로에서 운행되는 무가선 트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지하철이나 경전철보다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 전 세계 400여 개 도시에서 운행 중이고 국내 20여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에게 편리하고 속도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표정 속도가 25km에서 한 30km쯤 나옵니다. 버스가 20km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전용 도로를 쓰고 우선신호를 쓰면은 정시성, 속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지난 2011년부터 한범덕 청주시장이 나서 운을 띄웠던 트램. 지난해 말엔 정부 공모에 맞춰 부랴부랴 성안길 1.1km 구간을 신청했다가 올해 1월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트램 시승에 이어 이번엔 직원 대상 특강을 마련하면서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금방 트램을 도입하려고 그러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청주 규모에 맞는 도심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뭔가를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주시는 등록 차량이 40만 대를 넘어서고 해마다 10,000대씩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꼽은 것이 무가선 트램으로 실용화까지 10년을 잡았는데 민선 7기 내에 정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승 체험 확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노선이 결정이 되면
그 도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과 전용차로 구축 등 과제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당장 연말에 내년 상반기 용역 예산을 청주시 의회에서 확보해야 트램 도입에 적합한 구간, 경제 타당성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천시 공무원 노조와 제천시 의회가 공무원 복지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노조는 시의회가 공무원 직계가족 등의 장례 시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안식 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개정안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장제비의 경우 공무원 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위로금과 중복되고 안식휴가 확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측이 자극적인 의회 비판 플래카드까지 내걸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주 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열린 일자리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충주시와 교통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충주 지역 30개 기업체와 10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관리, 연구, 생산직 등에서 170여 명이 현장 채용됐습니다. 이 박람회에서는 또 모의 면접과 이력 소용 무료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메이킹 서비스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이자 충주를 대표하는 우르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오페라 중원의 우르기 무대에 오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다음 달 7일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28일엔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중원의 우륵을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원의 우륵은 가요, 국악, 가곡 등을 포함해 오페라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친숙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충주시 성내 성소동 도시재생 사업구역에서 2019 충주 마켓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